지난 편에서 NFT의 개념과 엔터업계가 NFT에 주목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NFT와 함께 핫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산업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게임입니다. NFT를 게임에 도입한 P2E 방식의 게임이 게임 산업 전체를 뒤바꿀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잠깐, 보통 게임은 돈을 쓰는 거 아닌가? 게임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서 의문을 가질 구독자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NFT 게임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 베트남의 한 스타트업 스카이 메비스가 내놓은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엑시라는 이름의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를 내세운 게임인데요. 엑시를 구매하고 교배시켜서 더 좋은 엑시를 만드는 게 메인입니다. 능력치와 희귀도가 제각각인 엑시로 다른 이용자와 대결하며 레벨을 올려가는 방식이죠. 아주 간단한 그래픽과 룰을 가진 엑시 인피니티는 엑시는 물론 토큰과 아이템도 NFT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엑시로 배틀, 미니게임을 하거나 교배시킨 엑시를 판매하면 AXS라는 토큰을 얻을 수 있는데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이 AXS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의 NFT 코인으로 실제 코인 시장에서도 거래되고 있어요. 즉,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 머니를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도 어떻게 이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일단 엑시 인피니티에 참여하기 위해선 플레이어가 엑시 3마리를 구입해야 해요. 게임의 시작이 아이템 구매인 거죠. 그리고 희귀하고 높은 능력치인 엑시를 가지고 있어야 배틀이나 미니게임에서 더 많은 토큰을 얻을 수 있고 교배 과정에서도 더 좋은 엑시를 만들어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의 제작사 스카이 메비스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엑시가 거래되거나 교배가 이뤄질 때 4%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게 곧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올해에만 엑시 인피니티에서 10억 달러가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중 17%가 엑시 인피니티의 수익으로 돌아갈 거래요.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에서 만든 게임이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엑시 인피니티가 대체 게임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의 실업률은 한때 70%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필리핀 사람들이 엑시 인피니티에서 소득을 올린 인증샷을 SNS에 많이 올렸어요. 소득이 월 90에서 100만원씩 되다 보니 필리핀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꽤 쏠쏠한 금액이었죠. 이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게임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진 않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이어서 이용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게임 IP의 파워라기보단 우연히 필리핀 사람들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바이럴된 게 엑시 인피니티 열풍의 핵심이었죠. 우연에 우연히 겹쳐 성공한 엑시 인피니티지만 이 게임의 제작사 스카이 메비스는 기업가치 30억 달러의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 중이에요. 스카이 메비스가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NFT를 적용한 여러 게임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유저를 끌어모았기 때문에 해당 유저들을 여러 게임으로 유입시키기가 쉬운 거죠. 게다가 기존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NFT를 통해 극복했다는 평도 받고 있어요. 기존 게임은 유저들을 만족시켜줄 콘텐츠를 업데이트하지 못하면 유저가 이탈하고 해당 게임에서 사용되던 아이템은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엑시 인피니티는 그 인기가 사그라들더라도 유저들이 소유한 NFT 아이템들은 그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NFT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가능해요. NC소프트처럼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업데이트를 내놓지 못해 실적이 떨어질 리스크가 줄어든 거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삼성도 엑시 인피니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엑시 인피니티의 성공을 보면서 기회를 발견한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게임 회사 위메이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MMORPG에 NFT를 적용해 미르4라는 게임을 지난 8월 출시했어요. 엑시 인피니티보다 더 화려한 그래픽에 더 복잡한 게임 룰을 적용해 재미있으면서도 돈도 벌 수 있는 게임을 만든 거죠. 결과는 초대박! 지난 11일 미르4 글로벌의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을 돌파했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게임이 힘을 쓰지 못했던 유럽, 북미 시장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르4 글로벌은 벨기에, 필리핀, 영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롤플레잉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했어요. 이를 지켜보던 한국의 크고 작은 게임 회사들 모두 NFT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지난주 한국 게임사 3N 중 하나인 NC소프트가 NFT 진출 선언을 하면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죠. 그럼 우리도 이제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만든 재밌는 게임 세상 속으로 출근해서 게임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거냐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NFT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어요. 한국에선 NFT 게임이 출시될 수 없거든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게임은 사행성과 황금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게임 등급 분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미르4 같은 경우도 해외 버전에는 NFT가 적용돼 있지만 국내 버전에는 NFT가 적용돼 있지 않죠. 해외에선 다들 신나게 NFT 게임을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이만 왜 이렇게 엄격하냐고요? 2004년 사행성 황금성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 이야기에 사람들이 중독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조직 폭력배까지 연루되었던 적이 있어요. 덕분에 한국 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되었었는데요. 게임위는 이 같은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지는 걸 예방하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NC 등 여러 게임사가 NFT 게임을 출시한다 하더라도 주요 시장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가 될 예정이에요. 국내에선 NFT 게임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지만 글로벌 게임업계는 NFT 게임으로 인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NFT로 인해 게임 산업의 미래, 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